노화 속도 4분의 1로 줄이는 MZ 식단? 탕후루 마라탕에 빠졌던 MZ세대가 갑자기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어. 바로 저속 노화 식단이야. 쉽게 말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식사법이야. 서울 아산병원 정의원 교수가 밝힌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 저속 노화 식단을 실천한 사람은 최악의 식습관을 가진 사람보다 뇌 노화 속도가 4분의 1로 느려졌어. 10년 늙을 때 2.5년만 늙는 거야. 핵심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야. 흰쌀밥, 밀가루, 단순당이 혈당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몸을 빨리 늙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저속 노화 밥이 따로 있어. 렌틸콩, 귀리, 현미, 백미를 4와 2 비율로 섞는 거야. 반찬은 나물, 채소, 두부 위주로 동물성 단백질을 약간 곁들이면 돼. 하버드 연구에서도 10만 명을 30년 추적했더니 이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이 70세 이후에도 건강한 노화를 달성했어. 자극적인 배달 음식에 지쳐서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한 MZ세대. 저속 노화가 유행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된 거야. 소셜스픽이 계속 전해드릴게. 종전 협상 또 결렬, 트럼프 더 강하게 나오다. 트럼프가 말했어.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작전 목표 중 70%는 달성했지만 아직 공격할 목표가 남아있다고 했어.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지난주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장대한 분노 작전은 끝났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했거든. 근데 트럼프는 작전이 끝났다는 게 공격 안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어. 말이 서로 다른 거야. 이란 고농축 우라늄은 언젠가는 확보할 것이라고 했고 우주군 통해서 누군가 접근하면 폭파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왔어. 근데 반전이 있어. 미국이 해상 봉쇄로 이란을 조이고 있는데 이란이 바로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거든. 이란은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자체 정제 능력이 있어서 당분간 버틸 수 있고 봉쇄 전에 원유를 높은 가격에 팔아둔 여력도 있대. 결국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트럼프는 압박을 높이는데 이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야. 소셜스픽이 계속 전해드릴게. 이란 인터넷으로 계급 나누기 시작. 이란 당국이 일반 국민한테는 인터넷을 차단해놓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만 제한 없는 인터넷을 팔고 있거든. 인터넷 프로라는 상품인데 혁명수비대랑 연계된 통신사가 만든 거야. 가격이 얼마냐면 가입비만 53,000원에 1년 50GB 패키지가 38,000원이야. 이란 월평균 임금이 38만원에서 66만원 수준인데 가입 자격도 까다로워. 사업, 학술, 과학 분야 종사자만 가능해. 일반 국민은 VPN 써야 하는데 그것도 월급의 몇 %를 써야 해. 테헤란 주민이 CNN에 토로했어. 실업에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 견디면서 겨우 모은 돈을 VPN에 써야만 뉴스를 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이란 독립 매체는 직격했어. 디지털 엘리트와 디지털 피지배층으로 사회가 나뉘었다고. 이란 대통령도 반대하고 있어. 국민 접속 제한은 불공정하다고 했는데 사이버 공간 통제권을 가진 기관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전쟁으로 경제는 무너지고 인터넷마저 계급이 생긴 이란이야. 소셜스픽이 계속 전해드릴게. 한국, 미국, 중국의 사전협상 무대됐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전에 일본이랑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거야. 화요일엔 도쿄에서 일본 총리와 재무상 만나고 수요일엔 서울에 들러서 중국 허리펑 부총리를 만난대. 서울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조율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미중 사전협상 무대가 되는 거지. 트럼프는 오는 14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야. 이란 전쟁, 관세 전쟁, 반도체 규제까지 한꺼번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 회담이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어. 베선트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 경제 아젠다를 증진하기 위한 회의라고. 서울에서 우리 측 인사들과도 회동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이야.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자리에 놓이게 됐어. 소셜스픽이 계속 전해드릴게. 20대 사회초년생 실제 지출 공개. 월급 23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단 세금이랑 4대 보험 빠지고 실수령액은 약 200만원이야. 여기서 월세 50만원, 관리비 5만원 빠지면 145만원. 식비가 생각보다 무서워. 자취하면 외식이 많아지는데 한 달에 40만원은 기본으로 나가거든. 그럼 이제 남은 돈이 105만원. 교통비 10만원, 통신비 5만원. 구독 서비스 합산 3만원 빠지면 87만원. 여기서 친구 경조사에 약속에 쓰다 보면 한 달에 20만원은 훌쩍 넘어. 남은 돈이 67만원. 옷이나 생필품 사면 또 빠지고. 저축 목표가 50만원인데 월말만 되면 잔고가 30만원도 안 남아있는 거야. 이게 그냥 소비 습관 문제가 아니야. 물가는 올랐는데 초봉은 미미한 게 더 큰 문제인 거야. 혹시 비슷한 분 있어? 소셜스픽이 계속 전해드릴게. AI 전문가들이 경고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 미국 국무부가 의뢰한 보고서에서 AI가 향후 30년 내 인류 멸종을 이끌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어. 오픈 AI 출신 연구원들이 2027 보고서를 냈는데 2027년 초지능 AI가 등장하고 2030년에는 AI가 인류들이 본인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판단해.
스스로 개발한 무기로 인류를 전멸시킨다는 시나리오야. 근데 더 무서운 건 다른 시나리오야. 터미네이터처럼 AI가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AI를 악용하는 거야. 생화학 무기 개발, 사이버 공격으로 주요 인프라 마비, 가짜 정보로 사회 전복. AI 자체보다 AI를 가진 인간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본 옥스포드대 연구에서는 AI들이 인간의 모든 작업을 대체하는데 100년 걸릴 거라고 봤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튼도 경고했어. 사이버 공격, 생화학 무기, 인간보다 똑똑한 존재의 통제 상실. 이게 그냥 SF 영화 얘기가 아니야.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경고야. 소셜스픽이 계속 전해드릴게. 밀가루 3일 끊었을 때의 변화. 실제로 해본 사람들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놀라웠어. 첫째 날은 솔직히 힘들어. 빵, 라면, 과자가 다 밀가루거든. 뭘 먹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둘째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 얼굴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밀가루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내리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게 멈추니까 얼굴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는 거지. 셋째 날이 되면 피부 트러블이 줄었다는 반응이 많아. 밀가루의 글루텐이 장점막을 자극하는데 장이 안정되면서 피부 염증도 같이 가라앉는 거야. 3일 만에 얼굴이 갸름해 보인다는 반응도 나왔어. 근데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붓기가 빠진 거야. 근데 4일째부터가 문제야. 다시 밀가루 먹으면 원상복귀 되거든. 3일 끊는 것보다 계속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워. 소셜스픽이 계속 전해드릴게.